자,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 자, 부호함수 간소화는 가능한 최대한 적은 수의 논리 연산, 변수, 즉 쉽게 말해서 최대한 작은 수의 게이트를 사용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논리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간소화를 했기 때문에, 즉 똑같은 출력값을 갖는 논리 회로라면 당연히 단순한 논리 회로가 더 효율적이다. 뭐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간소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그 부울식을 게이트를 사용해서 논리 회로로 구성하고 각각의 출력값을 진리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서 예제니까 제가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들. XZ니까 어떻게 돼? X와 Z를 입력을 우선 받아야 되겠죠. 받을 건데 곱이죠. 불곱이면 엔드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엔드 게이트를 사용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XZ를 요렇게 출력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변수가 세 개죠. X, Y, Z. 그래서 이제 X, Y, Z 세 개를 봤는데 첫 번째 X, Y, Z를 어떻게 했습니까? X, Y, Z를 먼저 요거를 그대로 세 개를 다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우선은 좀 간소화를 좀 먼저 하자면 자 우선 분배 법칙 인수분해 하듯이 그래서 얘를 XZ를 한번 좀 먼저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가 되고 더하기 그다음 Y바가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다음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요 법칙에 의해 1이죠, 1.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g랑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왜냐면 1번은 xg고 2번은 부율대소 법칙에 의해서 연산해 보니까 xg가 됐죠. 그게 같습니다. 그게 같은데 자, 우선은 자, 회로를 그대로 한번 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x, y, z를 입력을 받아서 곱합니다. 자, 왜냐면 곱하면은 여기다가 좀 크게 쓰게 해서 엔드 게이트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러면 얘를 출력하면은 x, y, z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x, y 바지. 그럼 y를 하나 따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전기선을 따듯이 x에 접합을 시켜서 쭉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쭉 아래로 가져오면은 여러분들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프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x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y도 가져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y도 가져와야 되는데 y는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보수를 취해야 되겠죠. 두 번째 y바. 그럼 y를 가져오는데 우선 점프를 해서 가져오는데 요 중간 단계 요 가져올까요, 여기서? 그래서 부정을 취해야 됩니다. 보수 연산. 그래서 not gate를 수행을 하시면 y바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Z도 가져와야 되겠죠. Z. 이렇게 접합시켜서 쭉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Z를 가져온 다음에 곱해야 되니까 여기서 AND 게이트를 수행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X, Y바 Z가 됩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안 났죠.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입력받는데 제가 너무 좀 멀리 썼죠. 제가 살짝 붙여 쓰기 위해서 위에다 쓰겠습니다. 위쪽으로 쓸게요. 제가 X, Y바 Z. 이 두 개를 입력을 받으면은 더해야 되니까 오화 게이트를 수행해야 되니까 요 오화 게이트. 그래서 결론적으로 XYG 더하기 XY바의 Z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예제 1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제 1번의 1번과 2번이 똑같은 논리값을 출력함에도 불구하고 논리 회로를 작성하니까 벌써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요 부호함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소화라고 하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대수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지금 곧 제가 설명드릴 카르노 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1번 한번 각자 고민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그냥 있는 대로 해볼게요. XY를 더하라 했으니까, XY를 더하려면 입력받아서 더한다 하면은 5화 게이트 이렇게 수행하시고, Z를 또 입력받아서 요 출력값, XY 더한 거죠. 그 다음에 Z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개를 곱하죠. 그래서 불 곱이니까, AND 게이트를 설치해서 요 1번 답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뭐 전자공학이나 뭐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입학하게 되면 한 학기 정도는 이런 게이트 가지고 실습도 하고 이런 전개도 작성하는 것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변수 세 개니까 XY 먼저 입력받을 거예요. XY. 입력받아서 엔드 게이트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XY가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Z도 입력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Y를 우선 한번 따와야겠죠. Y를 한번 이렇게 가져오시고 Z 입력 받아가지고 YG를 이렇게 곱했으니까 엔드 게이트. 그래서 하면은 YG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이 두 값을 입력받아서 OR 게이트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2번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예고한 대로, 그러면은 간소화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간소화를 어떻게 하냐 해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게 뭐냐면 깔끔한 게 대수법칙인데, 이 불대수법칙을 사용한 단점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대수법칙을 다 알고 있어도, 아,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대수법칙을 쭉쭉 써서 식을 이렇게 간결히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정말 최적화된 식인지를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나 이 카르노맵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맵은 여 밑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53년 카르노에 의해서 어떤 개발된 방법인데 좀 왜 이렇게 하는지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구현했구나.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자, 카르노 맵은 이 부울 변수들에 대한 항을 표로 그린 다음에 똑같은 부울 값을 가지는 인접한 항을 서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근데 어, 이때 묶을 때 그럼 내 맘대로 묶냐가 아니라 개수는 반드시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계끼리 묶습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묶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룰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곱셈 연산 과정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호함수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상 4개 이하의 부호변수를 다룰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2변수, 3변수, 4변수까지 갑니다, 이제. 자, 계속 카르노 맵을 그릴 때에는 행과 열을 모두 부호변수로 표시하는데 인접한 사각형끼리는 하나의 부호변수만 변하도록 이건 중요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시 들 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성. 그것도 나중에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내부에서는 이 부의식의 결과가 1인 것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이 표시된 칸의 공통점을 찾아서 아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 2의 n제곱계의 개수의 모양을 만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룹화해서 부호함수를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인 것부터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표가 다음과 같죠? 표 다음과 같은데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y 더하기 x바 y 더하기 x바 y바. 자, 왼쪽에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하나 만드시고 자,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변수 써요. 하나는 x, 하나는 y. 보수를 쭉 쓰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죠. 그다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x, y니까 여기 1. x바 y니까 x바랑 y를 곱하면 1. 여기 x바 y바니까 여기에 1을 쓰면 되죠. 괜찮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요 불함수에 대한 카르노 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쉽죠. 쉬운데 그럼 나중에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함수식을 쓸 수 있냐? 이제 그것도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n제곱계의 숫자끼리 묶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숫자가 3개 있죠.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이렇게 묶는 게 깔끔한 것 같아. 겹쳐도 됩니다. 겹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겹쳐야 된다. 안 겹쳐도 되는데 겹쳐도 상관없어. 어차피 덧셈 1 더해도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의 n제곱계 두 개 여기도 두 개씩 묶었죠.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식과 얘가 나타내는 식을 더하면 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그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y예요. y가 공통점인데 x는 바뀌죠. x랑 x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직사각형에 있는 1이라는 이 값은 x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논리회로해서 돈케어라고 그래요, 이걸. 돈케어.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전자공학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돈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y를 쓸 필요가 x를 쓸 필요가 없죠.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러면은 누가 공통점이냐면 x바가 공통이고 y는 상관이 없죠. y가 되든 y바가 되든 일괄적으로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는 y가 동케어가 됩니다. 결국 요거 또는 요거기 때문에 두 개의 합, 곱의 합으로 나타내서 결론적으로 이 식을 간단히 간소화하면 y 더하기 x바가 돼. 따라서 이 식은 y 더하기 x바랑 같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르노 맵을 이용한 불대수, 부호함수의 간소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좀 몇 번 우리가 연습 오늘 더 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해요. 같이 예제니까 같이 할 건데 근데 밑에 그림이 있어서 너무 좀 재미가 없죠. 그래도 한번 보고 할까요? 보고. 그래서 우리 예제 풀이가 있지만 좀 덮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두 개 x와 y를 쓰시고 그다음 각각의 보수를 옆에 쓰신 다음에 여기 x, y면 여기 1, x바 y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간소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2의 n제곱계 그럼 두 개죠, 두 개.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의 공통점은 y죠. 그러나 x는 돈케어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간단히 쓰면 y가 됩니다. 놀랍죠? 근데 이것을 배수 법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배 법칙하면 되죠. 공통인수가 y니까 x 더하기 x 바이 y로 쓸 수 있고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x 더하기 x 바는 역법칙에 의해 얘는 1이죠. 따라서 1 곱하기 y니까 y로 우리가 대수 법칙 이용해서도 간소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호함수식을 봤을 때 나는 대수 법칙이 쉬울 것 같다 하면 대수 법칙 쓰시고 와 이거 좀 복잡한 것 같다 하면은 카르노 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18쪽은 아니고, 네, 여러분 113쪽이죠. 자, 문제 2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고민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은 그릴게요, 제가 그림을. 그래서 이제 X를 가로축에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X와 Y를, 아이고, 제가, 근데 발을 먼저 써도 됩니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XY바니까 XY바, 그 다음에 X바 Y니까 여기에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끝났죠?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이 카르노 맵을 보고 간소화된 식을 찾는다면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 식 자체가 간소화된 식입니다. 더 간소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1이 없는 거를 직사각형을 임의로 이렇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1이 있는 것만 사각형으로 이거 대각선 안 됩니다. 이거 직사각형 아닙니다, 이건.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해보려면 직접 전개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개를 하신다면, 분배 법칙 알죠? xx는 x고, x, y바, 더하기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y바. 근데 요거 좀 정리가 보니까 좀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x 더하기, x, 아이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다시. XY바 더하기 XY. 여러분, 이거는 0입니다. 왜 0이냐면, Y랑 Y바는 항상 보수 관계니까 서로 0, 1, 0이니까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항을 가지고 이제 카르노 맵을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다 그릴까요? 제가 너무 작은가? X바, Y바 해서 여러분 X는 굳이 한번 요걸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하면은 x에 1이 곱해졌죠. 1은 y와 역법칙 y바를 더한 거죠. 이거를 또 다시 분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y 그 다음에 xy바니까 여기죠. 그래서 실제로 x만 있으면
y에 상관없이 y항이 동케어항이기 때문에 동케어니까 x가 있는 쪽에 죄에다 1을 쓰면 됩니다. 다음 x, y바니까 x, y바 쳐져 있죠. 마지막 x, y니까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르노 맵을 작성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간소화를 해라. 그러면은 항 2의 n제곱계 두 개의 직사각형 만들고 얘는 동케어가 y니까 x로만 오로지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식은 실제로 간소화를 하면 x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좀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나중에 복잡한 변수를 좀 다뤄야 될 건데 미리 제가 좀 소개하자면 요 지금 곱해진 게 두 개죠. 지금 두 개를 곱한 거니까 표를 두 개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 소개를 좀 잠깐 할게 제가. 그래서 x x바 y y바를 표를 이렇게 두 개를 짭니다. 이렇게 x x바 y y바. 그래서 x 더하기 y를 여기다 써요. x. 요게 x죠. y는 요겁니다. 이해됩니까? x는 일관적으로 x, y는 일관적으로 y.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건 x 더하기 y바죠. 그럼 x 쭉 이렇게 체크하시고 y바는 요쪽이죠. 일관적으로 y바가 요거니까 두 개를 곱했으니까 두 표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다 그릴게요 제가 1과 1을 곱하면 1이고 1과 2를 곱하면 1인데 여기는 0이죠. 그래서 없고 여기 1이 있었죠. 여기는 없고 1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가 아까랑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 두 개를 곱해도 되고 직접 전개도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여유 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뭡니까? 예제 2번에서의 부호함수를 간소화하시오였는데, 요거 제가 아까 앞에서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2의 n제곱계, 여기서는 두 개 되겠죠. 두 개, n이 1일 때. 그래서 두 개의 1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묶으면 이것에 있는 값은 x 값에 상관없이 일관성 이게 y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y로 나타낼 수 있다. 쉽죠? 그러면 2번 카르노 맵에선 볼까요? 2의 거듭 제곱 개수로 묶어야 되니까 요렇게 덮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겹쳐도 됩니다. 요렇게 한번 세로 직사각형 한번. 여러분 세로 직사각형 뭐냐면 x 값에 상관없이 일관성 이게 y바고 요 가로 직사각형은 y 값에 상관없이 x바죠. 그래서 이거 또는 요거죠. 왜냐면 더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1과 1을 더해도 1이니까. 따라서 y바와 x바를 더하면 2번 답에 대한 어떤 간소화된 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3번은 아까 위에 제가 문제 2번 하면서 같이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넘어가도 크게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어서 계속 예제 4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부호함수를 간소화해라. 그래서 뭐 방법은 많아요. 뭐 전개 직접 해도 되지만 곱하는 식이 두 개니까 제가 표를 두 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두 개를 짜가지고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행열에 있는 요 문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배열이 여기서는 X를 썼는데 여기서 Y를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표에 있는 가로 세로 행은 똑같아야 되겠다. 그럼 제가 왜 또 Y를 썼을까요? 제가 자 X바 Y Y바 그래서 한번 또 해봅시다. X 더하기 Y죠. 그러면 더하기니까 X축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Y축 쓰면 되니까 Y줄 X줄 요렇게 자 곱하기 X바 Y바 그럼 X바 쭉 쓰고 Y바 쭉 쓰고 쉽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곱하시면 XX바 Y Y바니까 1, 0, 1, 1, 1, 1, 0, 1 됐죠? 근데 이거는 2의 n제곱계의 직사각형으로 묶으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얘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은 뭐냐면 x바 y, 요쪽 항은 x, y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카르노 맵은 뭐냐면은 XOR 게이트에 대한 부울 함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드릴게요. 표 좀, 이제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면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원래 숫자를 쓰기도, 0, 1 쓰기도 하는데, 우리 좀 헷갈리니까 X, Y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Y 바니까 X, Y 바. 됐죠?
여기는 x바 y니까 x바랑 y.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여기 1, 1, 그 다음에 여기 1, 1 있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 자리니까 xy와 여기는 x바랑 y바죠. 그래서 x바, y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거 분배 법칙 하신다면은 직접 분배해서 전개해 봐야 됩니다. 전개해 보시면 x바 더하기 xy 더하기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할게요. y바 x바 더하기 y바 y. 근데 이 보수끼리의 곱은 0이에요. 반대니까 얘도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남는 식은 요건데 만약에 내가 대수법칙으로 계산했다면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찝찝함이 남는데 카르노 맵을 이용하면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